이번 시간에는 선적 조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고선 기존에 우리가 지금 배웠던 우리가 기본 조건, 무역계약서의 기본 조건이 6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다뤘던 게 첫 번째가 품질 조건을 다뤘죠. 그리고 수량 조건 다뤘고요. 그리고 가격 조건이라서 인코텀들을 다뤘고 결제 조건을 다뤘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게 뭐죠? 선적 조건하고 보험 조건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지금 우리가 이 선적 조건과 보험 조건은요, 뒤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룰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 지금 선적 조건 내어놨느냐? 이 이야기는 지금 잠깐 보시는 것처럼 신용장 통일책에 나오는 주요 내용들을 일부 먼저 다루었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신용장 통일 측에서 나라마다의 조금씩 다 다른 어떤 그런 관습들을 통일하자는 그런 규칙들이죠. 그 중에 우리가 계약서에 많이 적용되는 부분들만 한번 다루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미리 한번 다뤄볼 용어가요. 선적이라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여기 10이라는 말이 있고, 배가 있고, 에미엔트가 있죠. 그러면은 선적은 배라는 데다가 실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60p 600이 있었으면 그 앞에는 500이 있었고요. 그전에는 400이 있었습니다. 60이 400에서는 뭐랬냐? 지금 선적이란 말 그대로 순수하게 배에 실는 것만 선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500부터는 어찌될까요? 선적이란 모든 운송수단이 다 물건을 적장을 말한다라고 확대 해석해서 지금까지 600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선적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될까요? 본선 적재, 배에 실는 것뿐 아니라 발송, 그죠? 비행기에 실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인수가 비행기에 실는 거죠? 발송이라든지, 우편, 그죠? 그리고 발송이라면 이제 우리가 말하면, 이렇게 뭡니까? 커리 서비스처럼 이런 특송을 말하겠죠? 수탁,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우리가 컨테이너 배에다가 실는다 등등. 다시 말해서 모든 운송수단이 실는 것은 한마디로 선적이란다라고 확대해서 간다는 것만 좀 먼저 봐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가 굉장히 신경 써야 될 용어 중에 하나가 일자 용어 해석 중에 onward about라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onward about란 on이란 그 당일과 혹은 그 앞뒤로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양단위를 포함해서 앞으로 5일, 뒤로 5일까지 총 의미한 총 10일이다. 이게 어떤 점이냐면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on or about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조금 있다가 이렇게 우리가 서류를 한번 볼 텐데요. 이렇게 우리가 selling on or about라고 우리가 포장명사의 용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만약에 May 31, 2021이라고 적혀 있다면요. 5월 31일 가는 겁니까가 아니라 출항을 5월 30일 하는데 언제라고요? onward about랍니다. 즉 5월 30일 당일 호는 이쪽 저쪽 간다는 거죠. 그러면 좀 전에 그 이야기했죠. 5월 30일 안에 5월 30일이죠. 앞으로 5일, 뒤로 5일 했죠. 그럼 앞으로 5일은 뭡니까? 5월 26일, 뒤로 5일입니까? 6월 5일까지. 계산을 하나, 둘, 셋 해보면 총 11일간입니다. 자, 왜 이럴까요? 왜 이런 단어를 쓸까요, 우리가? 자, 내가 선사가 또는 비행기 항공사가 5월 31일까지 갔냈는데 만약의 경우에 어떤 기상체로 못 가면 어찌 될까요? 모두 클레임을 당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사나 항공사는 클레임을 당해서 만든 게 아니라요. 자사의 어떤 이익을 성취하기 위해서 해운업을, 항공업을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5월 31일을 가고 싶은데 우리가 자연재해에서 못 간다. 그럼 모든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ETD, ETA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출발 예정 시간이다. 도착 예정 시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은 공항에 가시니까 몇 시 도착 예정이다. 몇 시 출발 예정이다. 이런 말을 주죠. 왜 예정이랄까요? 모르잖아요, 사정이. 만약에 공항에서 안개가 껴버리면 비행기가 출항이 이렇게 연착이 돼버리죠. 그리고 또 어떤 사정으로 도착이 연착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매번 항공사가 클레임을 당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나선먼트로 이런 사정으로 연착이 됐음을 양지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선사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특히 해상운송에서는요. 특히 지금 해상운송 이야기하고 있죠. 해상운송에서는 아무래도 태풍이다, 쓰나미다, 그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해상운송에서는 굉장히 사건들이 많겠죠.
그죠? 해일이다 등등죠. 뭐 그래서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주로 우리가 신용량 통계에서는 많이 봐서 크게 앞으로 올, 뒤로 올까지 총 11일까지 이렇게 예외를 준다는 거죠. 그럼 이건 이론이고요. 그럼 우리 실무상에서 이렇게 국내에서는 보통 한 이틀 정도 이렇게 많이 주는 선수는 한 3일 정도. 그럼 어찌 될까요? 내가 5월 31일이면은 5월 30일이면 이틀이니까 5월 한 29일. 그죠? 그래서 이제 6월 한 2일까지 큰 한 5일 정도 된다. 11일이 아니고 요 정도 범위 내에서 많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비행기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10시간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안에 간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조금만 더 들어갑시다. 5월 31일은 그러면 출항할 예정이다죠. 그 셀링이. 그런데 미리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사이에 갖다 놓으라. 그럼 미리 갖다 놓은 이야기 뭡니까? 그럼 어찌 되죠? 우리가 실제로 요 날짜에 5월 3일 출발하려면 어디 가면 시와에 5월 29일까지 한 오전 12시까지 이게 시와의 크로징 타임입니다. 요때까지 우리가 부두에 입고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죠.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서류를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있죠. 자,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시는 이제 뒤에 나오는 선적 서류인데요. 패킹 스트라스 나왔죠. 어떤 제품을 포장해 놨다는 겁니다. 그 중에 쭉 보시니까 다른 것보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배 이름이 있죠. 무슨 배를 탔다 설명이죠. 항이죠. 그리고 그게 뭡니까? 뭐라 들어있죠? onward about라는 게 있죠. 셀링 언제 출항을 할 거냐 보니까 on about 예를 들어서 5월 31일 이쪽 저쪽이다 이렇게 한다면 어째입니까? 요 날짜가 출항 일자가 아니라 출항 예정 일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용어들을 우리가 선적들을 쓴다는 것만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좀 보시는 것처럼 on what about라는 게 바로 그런 거다 말씀드렸고요. 또 요거는 뭐냐면요. 두 개가 어떤 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5월 31일까지 해주세요라고 하면요. 5월 31일 포함하는 나라가 안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또 5월 30일 이후로요. 5월 30일 이전에요 라고 하고 있죠. 그럴 때 뭐랬습니까? 까지라는 말은 그날 당일 날짜를 포함하고요. 그리고 before하고 after는 제외하세요 라고 해놨죠. 요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한번 정리를 자 5월 31일까지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기호로서 우리 세탁소에 맡겼습니다. 언제까지 저희가 세탁해드리면 될까요? 5월 30일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랬죠. 이럴 때 영어로 주로 to나 until이냐, 뭐 프롬이냐, 비통 이런 데 쓴댔죠. 이럴 때 이 5월 30일이라는 이 당일을 포함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5월 31일까지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언제까지 해드릴까요? 5월 30일 이후로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5월 31일 이전에 저희가 다 맡아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겠죠. 그리고 여기 뭐죠? after. 여기 before가 되겠죠. 이럴 때 아까 뭐랬죠? 제외한다 그랬죠. 그러면 5월 31일 이후로 한다시니까 실제로 며칠입니까? 요 날을 제외하니까 6월 1일이 될 테고요. 5월 31일 이전이니까 제외한다시니까 5월 30일이 되겠죠. 이렇게 날짜가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요. 각 나라마다 아무래도 이런 날짜 계산들이 상관습이 어떤 나라는 포함하고 어떤 나라는 포함 안 하고 이렇죠. 그래서 이것을 통일을 좀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 UCP 600이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 중에 일부 선적 일자에 관한 것들을 미리 좀 다루고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왜 우리가 필요할까요? 조금 실무적으로 이렇게 보실까요? 이게 지구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날짜 변경선에 하루에 시차가 나죠. 또 두 번째는 이 하루하루 차이에 따라서 잘못하면 우리가 선적 지연이 생기겠죠. 선적 지연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수출자가 물건을 제대로 못해주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수입자가 적정 재고의 부담이 생겨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래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보다 많은 재고를 갖다 놔야 미리 언제든지 판매 준비를 하겠죠. 왜요? 내가 언제 배가 뜰지 모르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국내에서 내가 아침에 출근할 때 버스를 타던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면 10분 단위로 30분 단위로 이렇게 딱 시간별로 타임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한국에서요. 이렇게 미국까지 이렇게 간다고 전제합시다. LA까지. 갈 때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한 10일에서 14일. 그죠? 조금 요즘 신식배는 한 10일 정도요. 컨테이너가, 큰 배가 보통 더 좀 14일 정도 걸린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돌아와야 되겠죠? 갔다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물건도 내리놔야 되고요. 그러면 어찌 됩니까? 한 10일, 보름, 14일 간다 칩시다. 그럼 왔다 갔다 오더라도 한 달에 걸리죠.
그러죠? 배가 한 대밖에 없으면은 갔다 와야 되니까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갑니다. 두 대 있으면은 보름에 한 번 가겠죠. 그러면 어찌 됩니까? 요 날짜가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요. 잘못하면 이 배를 놓치게 되면은 나는 셀러는 제대로 물품을 선적을 못하게 될 거고, 바이어는 그 배를 놓치게 됐을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적정 재고를 가지고 있으면 될 것을 내가 추가로 재고를 좀 가지고 있어야 만약을 대비할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자본에 부담이 되고 재고에 어떤 부담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각 나라마다의 다른 상관습을 통일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보시는 것처럼 뭐 to다, until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비트윈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데 여기 보시니까 프롬이라는 놈은 제가 좀 진하게 해놨죠. 교재에다가 이걸 좀 밑에 좀 봅시다. 프롬은 어찌 되냐? 이 프롬이라는 놈은요. 선적기간, 지금 우리가 언제까지 선적해 주세요라고 선적기간을 정할 때는 당일날짜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여기 환음을 계산할 때는 당일자를 제외한다 그런 거죠. 우리 환음이랑 앞에 배웠죠. 환음을 인수날짜로부터 언제까지? 인수날짜부터 언제입니까? 인수날로부터 요 날로부터 5월 31일부터 그죠? 요 날부터 며칠 나요? 한 30일 후에 결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프람 어떻게 써갈 거냐? 제외하니까 6월 1일부터 계시니까 6월 30일 돼버리죠. 30일 되면은. 그래서 요 날짜를 당일 날짜를 제외한다는 것도 하나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밑에 보시는 벌써 헬프라든지 시작한 헬프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뭐 축구할 때 전반전, 후반전 하듯이 우리가 이달의 first half다, first half of this month처럼 이달의 우리가 뭡니까?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를 말하겠죠. 그러면 상반기는 주로 어떻게 될까? 1일부터 15일, 하반기는 16일부터 말일까지죠. 그 다음에 beginning, middle, end란 말이죠. 그럼 이제 the beginning of this month, 이달의 상순, 중순, 하순이죠. 그럼 상순은 뭡니까? 1일부터 10일, 중순은 11일부터 20일, 하순은 20일부터 말일까지다. 이런 단어를 쓴다는 것을 좀 참조를 하신 말입니다. 자, ETD 말씀드렸죠. 이렇게 출발 예정일이다, 도착 예정이다. 요걸 우리가 저증에 왜 출발합니다, 도착합니다라는 하지 않는다. 자연재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일자에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야 될 중에 하나가 선적 중에서 그냥 한꺼번에 내가 세 컨테이너를 다 주문했으면 그냥 갖다 주면 되는데 요 부분이 여유가 없어서 내가 하나라든지 이렇게 분할해서 좀 이렇게 내가 갈 수 있는 경우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하느냐? 분할 선적이다, 할부 선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분할 선적과 할부 선적 어떻게 차이 나느냐? 그럼 이것을 미리 설명을 드리고 우리 교원 이야기는요. 분할을 하든 할부를 하든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나누는 것은 똑같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할이란 건 뭐냐면 만약에 세 컨테이너를 우리가 주문했다고 전제합시다. 그러니까 분할은 어떤 거고 할부는 어떤 거냐면요. 분할은 두 분 이상만 나누면 됩니다. 둘 이상만 나누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컨테이너 이렇게 가도 되죠. 왜 두 분 이상 나눴죠? 그럼 첫 번째 달에는 한 컨테이너, 두 번째 달에는 두 컨테이너 이렇게 나눠도 되고요. 사정상 첫째 달에는 한 컨테이너 이렇게 가도 둘 이상 나눴죠. 이렇게 가도 분할 선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할부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하나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일정 기간에 일정 수량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5월 25일 날 한 컨테이너 가면 6월 25일 날 한 컨테이너, 7월 25일 날 한 컨테이너 이렇게 기간이 딱 명확하게 정해지는 기간입니다. 또 뭐 같습니까? 할부 선적이 신용카드 할부 같죠. 3개월 할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째입니까? 내 결제일이 5월 25일입니다. 그럼 5월 20일 날 내가 만약 10만 원이면 33,300원 빠져나가고 또 25일 날 6월 달 되면 33,300원, 7월 달에 25일 날 되면 또 빠져나가죠.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수량만큼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10만 원 넣어놨다고 한꺼번에 빠진 게 아니죠. 석달 환불매는. 그러면 똑같은 금액에 같은 날짜에 빠져나가죠. 이게 일정 기간의 일정 수량이라고 합니다. 하나만 더 가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첫 달에는 5월 25일 날 카드 결제를 했습니다. 둘째 달을 결제를 못 하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카드가 정지되죠. 마찬가지로 할부 선적을 했는데 첫 달에는 했는데 둘째 달은 못 했어요. 그러면 이 못한 달도 이 달은 바로 카드가 정지되듯이 주문이 취소되고 남아있는 주문도 자동 취소되는 게 할부의 특징입니다. 자.
자, 그러면은 분할 선적과 할부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요. 이 분할 선적은 이렇게 제가 좀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셀러가 주로 많이 하는 부분이고 바이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바이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만약에 내가 오일 값이, 기름 값이 상승 중이라 칩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도마크를 제가 많이 포함되는데 보도마크 뭐로 만들어요? 프라틱을 만들죠. 그럼 그 프라틱 원료가 우리가 기름에서 나오는 거죠. 기름값이 오르면 보도마크 값도 올라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기존에 한 컨테이너 적정 재고를 바이가 주문해놨는데 가지고 있는데 기름값이 오르니 미리 좀 놓고 싶겠죠. 사재기라 그러면 이상하지만요. 그래서 내가 한 여분으로 3컨테이너 정도 더 주문했다 칩시다. 그렇게 우리 당장 급하지는 않잖아요. 내가 적정 재고가 중에. 그러니 셀러님 당신 알아서 이렇게 우리가 5월달 중으로 한 요 3컨테이너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5월달 중으로 되니까 알아서 분할 선적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셀러가 생산하는 데 따라서 하나하나 가든 하나 둘 또는 둘 하나를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셀러 입장에서 조금 더 뭡니까? 이 사람이 조금 큰 소리 칠 때, 그건 셀러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바이 옵션은 뭐냐면은 이미 한 컨테이너 내가 주문하고 있지만은 이게 다 팔고 나면 다음에 또 한 컨테이너 들어와야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컨테이너 들어와야 되고 또 들어와야 되겠죠. 적정 재고를 한꺼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마다 판매가 가능할 때마다 한 컨테이너 들어오죠. 그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많은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겠다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바이 입장에서 주는 이 바이즈 옵션이라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드렸죠. 분할 선적이라는 것은 바로 분할인데서 파샬이다라고 하는 파샬 신문터, 할부 선적은 인스톨 신문터라고 불렀습니다. 이 단어 좀 중심하시고요. 그럴 때 우리가 분할 선적은 최소 2번 이상 나눈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주로 이제 셀러가 이렇게 옵션을 지고 있다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할부 선적은 주로 일정 기간 내에 일정 수량을 주로 나눠 선적하는데 이럴 때는 주로 바이가 큰 소리 좀 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렇죠? 만약에 신용청을 했다면은 한 컨테이너는 했는데 두 번째 컨테이너는 만약에 안 했다고 전제합시다. 그럼 그 위반된 부분과 남아있는 부분은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하면서 계약이 해지된다는 이야기겠죠. 자,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분할 선적은 어떻게 되느냐? 통상적으로 말이 없어도 분할 선적은 허용하는 것을 간주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이 우리가 한번 보시면요. 주로 어디 있을까요? 신용장에 나오겠죠.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보긴 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분할 선적에서 동일 항로, 동일 선박, 동일 목적지를 나타내고 있다면요. 만약에 네가 분할 선적을 금지하더라도 이렇게 만약에 되어 있다면은 이것이 충분 조건으로 이른다면은 분할 선적을 안 한 것으로 간주한다. 즉 허용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다 칩시다. 이렇게. 내가 일본에 여기에 고베항에 있는 일본 무역하고 이 부산 무역하고 이 회사는 일본에 있는 고베항입니다. 여기에 있는 회사하고 3컨테이너를 우리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바이어가 뭘 했냐면요. 한꺼번에 3컨테이너 다 달라고 그랬어요. 1.7%. 왜 자기가 적정한 재고도 필요하니까. 왜 그럴까요? 만약에 한 컨테이너 따로 들어간다면 어찌 될까요? 3번을 통관해야 되겠죠. 그럼 통관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마다 꼭 항구에 들어가는 항구원에서도 우리 통관하는 우리 부두가 있잖아요. 꼭 부두에 들어갈 건 없겠죠. 그럼 관리하기 힘들고 또 이놈이 각각 들어와서 우리 공장에 들어오면 공장 창고에 이렇게 같이 관리가 되는데 한쪽 구석에 이렇게 따로따로 있으면 관리 힘들겠죠. 불편하겠죠. 비용 문제나 이런 문제나. 그래서 바이어는 3군데나 주문했으니까 한꺼번에 들어오세요 했는데 이 셀러가 문제가 생겼어요. 한꺼번에 다 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부산무역이 본사입니다. 그럼 부산에서 한 컨테이너. 그럼 물어보니까 인천에서 한 컨테이너, 목포에서 한 컨테이너 이래 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데 언제까지 주기로 했어요? 5월 31일까지는 우리가 선적을 하기로 했거든요. 이게 이제 shipping shipment 데이죠. shipping 데이트입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배를 첫 번째 아까 우리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동일 항로라고 그랬죠. 동일 항로. 자, 이 단어를 봅시다. 그 다음에 동일 선박이 됐습니다. 세 번째 뭐죠? 동일 목적지라고 그랬죠. 동일 목적지. 자, 요 세 개가 동시에 이렇게 충족을 시키면은 내가 비록 셀러가 분할 선적하더라도
하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말입니까? 내가 한 컨테이너, 세 컨테이너 부산 무역이 부산 본부가 다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못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인천 지부에서 한 컨테이너 실었어요. 언제요? 5월 25일 날. 요 배가 또 다시 목포항을 가서 한 컨테이너 실려 있죠. 두 번째 컨테이너 실습니다. 5월 26일 날. 이게 다시 부산항을 가서 네 컨테이너 실을까요? 하나 실려 있고 두 개. 세 번째 실죠. 5월 27일입니다. 그래서 출항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5월 27일 날 했으니까 선적 절차는 하자는 아니죠. 자, 근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각각의 한 컨테이너씩 들어갔으니까 분할전쟁 맞죠? 따로 실었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지금 동일항로란 얘기 뭐냐면은 여기가 중국이에요. 여기 중국에 만약에 선전항에서 여기에 우리 부산무역의 본부에 대리점이 있다. 지사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컨테이너 하면 되느냐? 하면 좋은데 우리 회사 지사지만. 그러시면 어찌 됩니까? 우리나라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영역이. 그래서 내가 인천에서나 선진에서 부산에 하면은 동일 항로가 아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가면은 우리나라에 가면 한일 노선이죠. 이게 한일 노선인데 여러 가면 어찌 됩니까? 중일 노선이 되보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어찌 됩니까? 인천에서 목포에서 부산에서 가능하죠. 동일선박은 뭐냐? 만약에 이게 HMM이라고 봅시다. 현대상선입니다. 그럼 현대상선 안에도 배가 이름이 동진호도 있고 뭐 태백호도 있고 많겠죠. 이거는 동진호고 이건 태백호고 이건 한라호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게 만약에 동진호면은 그 동진호가 계속 실려야 됩니다. 그게 무슨 자리일까요? 동일한 선박이에요. 같은 선 사이에 동일한 선박. 그래요. 같은 배가 이렇게 한 배에 이렇게 시계코트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 다음 목적지 어디냐? 한 컨테이너 우리 인천 거는 고배 가고 그 다음에 목포 거는 시모노시 가고 그 다음에 부산 거는 만약에 도쿄 간다. 아니죠. 똑같이 고배항으로 한꺼번에 가야 되죠. 이럴 때 비록 셀러가 분할 선적했지만은 어떻게 해요? 똑같은 항구에 한꺼번에 세 컨테이너가 같이 날라왔죠. 그럼 바이 입장에서는 전혀 불편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 비록 셀러가 분할 선적했더라도 이 세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킨다면 분할 선적 안 한 것으로 간주한다. 오케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오셨나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분할 선적은 만약에 한다 안 한다 말이 없으면 자동으로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판매자 입장에서 생산의 스케줄이라든지 이 선박 스케줄을 좀 유리하게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은 다시 우리 본론 들어와서 자, 그러면은 할부 선적이 있고 그 다음에 환적이라는 게 있다죠. 환적이라는 거. 이 환적이라는 걸 좀 보겠습니다. 환적은 뭐냐? 말 그대로 트랜스시먼트죠. 돌리시는 거죠. 환적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시면요. 자, 환적이라는 게 우리 선적 목적지에 갈 때까지 도중에 다른 선박이나 운송기관에다가 옮겨 실는 것이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옮겨 실다 보면은 어찌 됩니까? 아무래도 자꾸 깨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환적을 금지한다는 건 아시겠죠? 그런데 불구하고 컨테이너 트레일러선에 만약에 실었다고 만약에 선화증을 표고했다면 내가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환적을 왜 하는지 하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가 뭐냐니까 이렇게 만약에 한국의 부산항에서 이렇게 만약에 여기에 아프리카라 칩시다. 여기에 만약에 케이프타운이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배가 없습니다. 그럼 어찌 될까요? 만약에 홍콩에서 갈아타고 가야 되겠죠. 그러면 배가 와서 여기에 갈아타고 가니까 환성이죠. 환적이죠. 환적. 그죠? 환적. 그러면 왜 환적을 가능하면 거의가 99%가 반대를 할까요? 금지를 할까요? 환적 금지를. 왜요? 옮겨 실다 보면 자꾸 물건이 깨어지겠죠. 그래서 환적을 금지를 합니다. 그러면 바이어가 나중에 아무리 그 물건을 배상을 받고 그래 뭐 친다 치더라도 바이어로서는 귀찮잖아요. 그래서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컨테이너로 갔을 경우는요. 이 컨테이너 자체가 뭡니까? 큰 박스 역할을 하는 거죠. 바로 쉐로 되어 있다죠. 컨테이너 자체가. 그러니 이 안에 우리가 이렇게 보리박스로 안에 제품을 많이 담아 놓더라도 이 자체를 담아 놓더라도 만약에 배가 이렇게 싣고 있다 칩시다. 그럼 파도가 쳐도 만약에 제품 하나하나를 종이 박스라든지 나무 박스로 사면은 이렇게 비가 젖는다든지 깨어진다든지 또는 파손될 염려가 있고 그죠? 바다에 떨어질 염려가 있는데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 컨테이너에 이렇게 담겨 있다면 화물이 좀 안전하겠죠. 이런 컨테이너 담긴 채로 옮겨서 우리가 기차에 싣고 자동차 싣고 배에 실는다 칩시다. 그러면 아무래도 들었다 놓았다 하더라도 안에 화물들이 조금 피해가 적게 나가겠죠.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컨테이너에 실렸다고 전제한다면 환적을 금지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걸로 간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환적이다 이 말이죠. 자, 보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니까 환적이란 말 그대로 내가 최종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 직접 바로 가지 않고 다른 선박이나 운송수단도 기차라든지 배, 그죠? 또는 자동차 있겠죠. 이적시키는 거. 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여기에 있는 이렇게 흔히 말해서 여기에 있는 중국의 그죠? 자기 말하는 바리만에 있는 이런 칭따오라든지 따렌이나 그죠? 또는 천진이나 이런 쪽 항구들이 주로 어떻게 됩니까? 부산항을 들어와서 큰 배로 옮겨 실어서 유럽으로 미주로 나가겠죠. 이런 것도 하나의 뭐가 될까요? 환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산항이 천의 항이 되는 것이 가만히 앉아서 중국의 화물이 우리 부산항의 물동량의 절반 가까이가 환적 화물이 돼서 앉아서 내가 쉽게 돈을 벌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왜? 그만큼 이제 이게 천의 자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황해라는 서해 지역에는 수심도 얇은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조수간만의 차이가 세죠. 근데 이쪽에는 남해 쪽이죠. 부산항 쪽에는. 그죠? 남해 쪽 이쪽에는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지도 않은 분들 또 수심이 조금 깊은 편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화물이 환적항에서 부산항을 들어온다는 거죠. 그럴 때 환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기 쉬울 겁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자꾸 환적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금지한다. 왜? 파손되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이사를 자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사물들 중에서 그릇이라든지 유리라든지 화분들이 많이 분실하죠. 그래서 자꾸 옮겨 실으면 깨어지든지 파손이 옵니다. 그래서 금지를 하는데 금지를 말씀드린 것처럼 컨테이너라든지 트레이드 컨테이너 들어가죠. 라시선도 일부 컨테이너만 간단한 짧은 항구에 싣고 다니는 그런 컨테이너 전용선입니다. 이런 컨테이너의 경우는 컨테이너 자체가 어떤 큰 박스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안에 있는 화물들이 파손들이 좀 염려가 적겠죠. 그래서 컨테이너 실었다면은 그런 경우는 내가 수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포장 조건 들어가겠습니다.